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연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과는 이제 매주 메이저리그와 다양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메이저리그가 벌써 다음 시즌 일정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2023년부터 메이저리그가 인터리그를 좀 더 확대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셔널리그에 있는 김하성 선수랑 아메리칸 리그에 있는 류현진 선수의 맞대결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역대 최초로 전구단 상대라는 시스템을 이제 갖추게 됐어요. 오. 이제 단적으로 아마 많은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샌디에고와 토론토의 맞대결은 내년 7월에 토론토의 홈인 캐나다에서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그 간 경기가 이제 더 전면적으로 확단되는 거죠. 그렇죠. 오. 네. 자, 다음 시즌 일정을 자세하게 짚기 전에 오늘 일단 이번 시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뭐 시즌 판도와 싸이 영상 또 MVP 경쟁까지 메이저리그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면 오늘 어떨까 하는데요. 네, 지금 팀당 이제 거의 한 3분의 2 이상 지금 팀 경기를 이제 치렀죠. 네. 그러면서 시즌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지금 각 지구마다 좀 이렇게 선두에 이제 올라 있는 팀들, 뭐 저희가 뭐 양키스나 다저스 이런 팀들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그 윤곽이 이제 드러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뭐 그런 판도들뿐만 아니라 뭐 각 그런 개인 타이틀 경쟁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좀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골프의 임성재 선수 소식이라던가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뭐 코보컵 대회 등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기다렸던 분들은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일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주간 MLB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즌 일정 이야기 마저 해볼까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인터리그라는 게 네. 기존 체제에서는 20경기로 좀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구단당.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무국에서 컨셉 자체가 전 구단을 상대하는 일정표를 짜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김하성의 샌디에고, 그다음에 이제 류현진의 토론토 29개 구단과 모두 이제 상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리그 경기는 팀당 46경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뭐 이제 코리안 리거들이 이제 각각 팀들이 다르기 때문에 리그도 다르고 좀 네. 맞대결을 보기가 쉽진 않았는데 내년에는 확실히 좀 더 기회가 늘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토론토와 샌디에고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제 3연전이 현재 이제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동안에는 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그리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팀들 간의 인터리그가 제 기억에는 한 3년 전인가에 한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그때 하는데. 이제 코로나 시즌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일정도 변동도 많고 그랬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는 거의 이제 이게 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모든 구단들이 이제 각각 한 번 이상씩은 무조건 이제 대결을 이제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뭐 김하성 선수와 류현진 선수의 대결을 볼 수 있고 오. 또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메리칸 리그 이제 동부지구 팀들, 뭐 뉴욕 양키스라든가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그런 맞대결에서 또 이제 인상적인 수비를 이제 펼치는 모습, 이런 것도 굉장히 볼 수 있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인터리그 경기가 늘어났으니까 뭐 상대적으로 다른 일정들은 좀 줄어났겠네요. 절대치는 같은 거죠? 그렇죠. 다른 네. 리그랑 많이 만난다는 거는 이제 바꿔 얘기하면 같은 리그와의 자주 만나지는 그 횟수는 줄어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같은 리그, 같은 지구와의 경기는 팀당 76경기에서 이제 52경기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같은 리그, 아메리칸 리그지만 내셔널 리그지만 지구가 다른 동부와 서부 간의 맞대결,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팀당 66경기에서 64경기로 2경기 축소된 버전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뭐 인터리그를 먼저 사무국에서 늘린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사실 현장 뭐 선수와 구단 입장에서 보면은 좀 힘들 것 같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이제 그 메이저리그에서 그러니까 잘하는 팀들만 잘하고 약간 좀 상대적으로 밀리는 팀들은 이제 밀리는 그런 양상을 보였던 게, 네. 그러니까 뭐 중부지구, 그러니까 서부지구, 동부지구,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이제 경기 편성에 따라서 이게 좀 전력 차가 조금씩 드러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좀 이 전력 불균형 현상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 왔거든요. 부익부 빈익빈처럼.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을 야구에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그게 드러났던 부분들이 있었고,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무국이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이번에 내놓게 됐는데, MLB 사무국에서의 이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각 팀의 스타를 모든 팀의 이제 팬이 볼 수 있다. 더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위한 이제 선택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택이 새로운 라이벌을 등장시키고 더 많은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아무래도 메이저리그가 지금 좀 미국 내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어떤 이 상황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좀 해석은 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동부지구에서 이제 서부지구 이제 팀 간에 어떤 대결이 펼쳐질 때 뭐 어떤 그런 시차라든가 특히나 이제 한창 시즌이 이제 진행이 될 때 그러네요. 뭐 이제 시차가 3시간 정도 이제 벌어졌을 때 이 선수들의 어떤 그런 체력적인 문제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변수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좀 선수들이 좀 피곤한 것을 이제 무릅쓰고 과연 이것을 이제 여름 시즌에 특히나 이것을 지금 어떻게 잘 넘길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큰 변수로 다음 시즌에는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반길만한 소식이잖아요. 뭐 네네. 내가 응원하는 팀들이 여러 상대와 맞붙고 또 새로운 경기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까 뭐 김지한 기자가 짚어본 것처럼 좀 체력적으로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변수가 크게 생길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KBO 리그만 해도 지금 내년부터는 2연전 체제를 없애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네. 반대되는 일인데 네. 여기에 관해서 뭐 최지만 선수도 우려를 제기했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템파베이라는 이 팀이 플로리다 이제 남부에 있는 템파 도시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애틀까지 가려면 이동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그렇죠. 거의 미국 끝에서 끝을 가로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 스케줄을 보자면 템파베이의 경우에 내년 6월에 오클랜드에서 샌디에고로 갔다가 다시 홈으로 왔다가 다시 애리조나 시애틀. 그러니까 미국을 총 하나, 둘,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네. 이렇게 가로질러야 되는 그런 6연전이거든요. 거기다 시차도 말씀하신 것처럼 3시간이나 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지만 선수가 좀 선수들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외적인 측면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기존의 사무국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공정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동거리가 긴 구단이 있다면 또 짧은 구단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리그 일정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선수들은 이 소식 듣자마자 약간 뜨악했다. 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힘들겠다. 그렇죠. 이러겠죠. 뭐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들 입장에서 반길만한 뉴스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뉴스일 텐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 그 중간자적 입지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를 좀 오래 전부터 봐오면서 뭐 이 다저스와 양키스가 이 시즌 중에 이렇게 맞대결을 하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다저스와 양키스 얘기를 이제 꺼낸 이유가 제가 중학교 때인가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 교과서 영어 교과서에 다저스와 양키스가 맞붙는다 뭐 그런 게 이제 영어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있었어요.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예,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어떤 이제 내용이, 네. 그러니까 이 실제로는 이게 이런 맞대결을 이제 볼 수가 없어 왔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인터리그를 계기로 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 뭐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영국 런던에서 또 이 메이저리그 경기가 지금 또 이제 다시 이제 열린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화가 이제 필요한 그런 어떤 시점에서 메이저리그가 좀 여러 고민 끝에 일단은 이 전 구단과 모든 이제 대결을 펼치는 이런 어떤 이제 해결책이죠 일종의. 네. 예, 이게 좀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더 지켜보면서 좀 긍정적인 요소를 좀 보면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사무국에서 변수를 많이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스포츠가 재밌으려면 변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제 뎁스가 깊은 팀이 강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체력이 떨어지고 이럴 때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 팀이 결국에 뎁스가 두터운 팀이 강팀이 될 텐데 그런 팀이 사실 기존의 강팀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전력 평준화가 될지 오히려 더 심화가 될지는 이제 앞으로 마이너리그에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한 가지 또 이슈 있는 게 캐나다 같은 경우 여전히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토론토가 경기를 하는 구단들만 문제였지만 이제 모든 구단들이 다 이 백신 이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확실히 두 분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도 내년 시즌을 재밌게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네요. 자, 그리고 2023년 메이저리그는 같은 날에 30개 구단이 모두 개막전을 치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올해도 그랬고 그전 같은 경우에도 개막전, 그러니까 공식 개막전이 맞아요. 뭐 한 경기만 치른 적도 있었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9경기만 편성이 되고 나머지 경기들이 그 다음 날 열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구단이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이 지금 바뀌다 보니까 네. 한국 시각으로 내년 3월 31일에 30개 구단이 모두 개막전을 치르는 예, 그런 일정이 짜여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잡힌 스케줄 때문에 생긴 이제 일종의 독특한 변화가 이제 이렇게
벌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내년 올스타전 시즌도 그 일정이 나왔나요? 그렇죠. 내년 올스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애틀의 홈인 T-모바일 파크에서 7월 12일에 열릴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 런던에서 MLB 시리즈가 6월 25일과 26일에 열릴 예정인데 이 경기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시카고 컵스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자, 다음 시즌에는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메이저리그에 남아 있을지 또 네. 어떤 활약을 펼쳐질지가 궁금한데 두 분께서 예상하시는 바가 있나요? 아무래도 뭐 류현진 선수의 복귀가 그렇죠. 가장 이 내년에는 참 보고 싶은 그런 빠르면 내년 장면이고요. 6월. 네. 네. 그리고 김하성 선수가 이제 3년 차에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뭐 타율 한 3할 이상. 네. 그리고 뭐 수비에서 지금 뭐 올 시즌에 지금 골드글러브에 대한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이제 샌디에이고에서 완전히 자리 잡아가지고 어떤 골드글러브까지 받는 그런 모습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이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죠. 뭐 맞습니다. 배지환이라든가 박효준 네. 이런 선수들의 이 로스터 진입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당장 중요한 건 이제 지금이니까 이번 그렇죠. 시즌 네. 이야기를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의 활약부터 살펴보시죠. 역시 김하성 선수의 방망이가 최근에 좀 뜨거웠죠. 네. 27일 날에는 3안타의 홈런도 이제 터뜨렸고 이날 5타점을 올렸거든요. 오. 5타점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에 김하성 선수의 개인 최다 타점. 드디어 이제 타율도 2할 오픈 9리까지 올라왔는데 최근 15경기만 보면은 타율이 3할 2푼 8리입니다. 야. 그리고 이제 드디어 메이저리그 데뷔 2년 만에 100안타 또 달성을 했고 오늘도 1번 유격수로 선발 출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6회까지 이제 유일하게 좀 출루가 없어서 걱정했지만 곧바로 이제 네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터뜨리게 됐는데 네. 역시 이제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최근에 홈런을 쳤지만 그 다음 날 또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좀 약간 들쭉날쭉한 행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심지어 그 투수가 우한 투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장했다는 점에서는 감독의 신뢰를 되찾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보입니다. 최지만 선수가 전반기엔 참 좋았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예, 이 부진의 늪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템파베이 대 보스턴 레드삭스 경기에는 그 우리나라 팬들에게도 좀 익숙한 선수죠. 베탄코트 선수가 투수로 나왔어요. 네. 이 선수가 원래 투수가 아니었잖아요. 이 선수가 포수죠. 네. 맞습니다. 포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2019년에 NC에서 뛰었던 선수였죠. 그런데 어제 이 경기에서 이 9회 말에 마운드에 올라가지고 어제 투수로 나와서 1이닝을 2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구 최고 시속이 145km까지 찍혔는데 이 선수가 그러니까 투수로 이렇게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저희가 뭐 그 전에 이제 푸얼스가 이렇게 마운드에 오른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렇죠. 뭐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고 올 시즌에 들어서 유독 이 야수가 이 이제 마운드에 오르는 그런 어떤 이 장면들을 조금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이 베탄코트가 그 전에도 이미 2차례 이제 출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마운드에 시즌에는요? 올라서. 네네. 그래서 지난 24일에 LA 엔젤스전 같은 경우에도 1이닝 무실점. 그리고 오클랜드 소속이었던 지난 6월 9일에도 애틀랜타전에서 1이닝 무실점. 그러니까 지금 좋은데요, 성적이?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 지금 3차례 등판해서 3이닝 동안 4피안타 1볼넷 1탈삼진 무실점. 이 정도면은 웬만한 그런 필승조 카드로서 지금 네. 아주 대단한 그런 이제 활약을 지금 투수로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베탄코트한테는 흔한 일 혹은 좀 그래요? 더 특별한 게 뭐냐면은 네. 이 당시에 2016년 6월 1일 시애틀전에서는 베탄코트가 포수로 나왔다가 중견수 갔다가 투수로 던지다가 2루수로 끝내는 한 경기에서 조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 크게 트럼프 카드에서 조커 예. 같은 역할을. 외야 내야 투수 포수를 다 해본 거죠. 그러니까요. 한 경기에서 이야. 무슨 저기 은퇴 세레머니도 아니고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뭐 이렇게 보니까 2017년의 기록을 봤더니 총 4경기에서 던진 투구수가 106개예요. 어지간한 불펜 투수들 시즌 기록과 비슷할 정도고 참고로 이 베탄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의 성적을 보면 2할 3푼 5리에 8개 홈런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투웨이 그러니까 오타니처럼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는 선수들이 또 이제 누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예전에 마이카 오잉수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선수 투수로 나서 너무 부진한데 타격을 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마운드에 오르는 경우보다 오히려 대타로 나서는 경우가 더 많았던 적이 있었고 신시내티에 있었던 마이클 로렌첸 같은 경우도 오타니처럼 투웨이를 시도하다가 LA 엔젤스가 오타니랑 같이 묶어서 흥행을 선도하면 괜찮겠는데 해서 LA 엔젤스가 영입했던 그런 사례도 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오타니를 투웨이라 그러면은 베탄코트는 멀티웨이네요. 4웨이 정도 되겠네요. 예, 네,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네. 내야수 외야수 다 하니까요. 네.
자, 그리고 김하성 선수의 소속팀 샌디에고는 조시 헤이더 때문에 좀 상심이 크겠더라고요. 이 헤이더 선수가 이제 샌디에고가 정말 이 대권 도전을 위해서 정말 이 마지막 카드처럼 데리고 온 선수였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마무리 자원으로서 정말 최근까지,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 4년 연속 이 두 자릿수 세이브를 기록했던 그런 선수인데 맞아요. 지금 이 샌디에고로 이제 트레이드돼서 왔거든요. 와서 지금 최근 7경기에서 지금 1세이브도 수확을 못했고요. 그렇죠. 평균 자책점이 23.14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지금 거의 뭐 말 그대로 대참사다. 그러네요.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어제 이 당장의 캔자스 시티와의 경기에서는 이 8회에 올라와서 네. 3분의 1이닝밖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아하. 5피안타 2볼넷, 삼진 1개만 잡고 6실점을 하면서 내려오는 예, 좀 그런 상황이 돼서 그 뒤에 이제 마운드에 올라온 이 외야수 윌 마이어스가 3분의 2이닝 무실점이었거든요. 지금 이보다 지금 더 지금 나쁜 그런 어떤 성적을 내서 아까 봤던 베탄코트가 더 낫네요. 네, 그럼요. 그렇죠. 훨씬 낫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이 깊어진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또 어떤 선수들의 활약이 눈길을 끌었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김장 기자님이 좋아하는 매츠가 네. 역시 투수진은 슈어저를 포함해서 훌륭한데 슈어저가 7이닝 1실점을 냈는데도 한 점을 안 내줘서 회전을 네. 당하는 게 있었고 앞서 말씀하셨던 푸얼스가 이제 통산 694호를 장려를 했기 때문에 6개만 더 이제 홈런을 치게 되면 700호까지도 이제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장 투혼을 이어가던 저스틴 벌랜더가 부상을 당하면서 아메리칸 리그 싸이 영상 경쟁에 큰 변수가 생겼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하지만 오늘은 메이저리그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정 PD와 김 기자를 듣고 계시고요.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슈로 짧게만 짚어봤지 사실 개인 타이틀 경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좀 적거든요. 네. 싸이 영상 후보들의 윤곽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마이애미 샌디 알칸타라가 거의 확정적이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다저스의 토니 곤솔린이 유력한 경쟁자였는데 부상 때문에 이제 복귀를 좀 미뤄서 포스트 시즌 집중하겠다 이런 이제 감독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알칸타라의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 네. 아메리칸 리그는 조금 이제 지각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게 유력했던 벌랜더가 또 부상으로 조기강판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딜런 시즈와 세인 맥클라난 이 두 선수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게리 콜 같은 경우도 물론 유력한 경쟁자인데 삼진 이닝 쪽에서는 이제 비주율이 좋은데 평균 자책점이 다소 높고 승수도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맥클라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싸이 영상을 이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네. 그 가장 중요시되는 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승이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20승을 거둔 투수는 거의 싸이 영상을 따놓은 당상이다. 네네. 나는까지 표현을 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워낙에 이 투수와 관련한 이런 평가 기준 지표가 많이 이제 다양해졌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 평균 자책점이 조금 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평가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도 뭐 투구 이닝 그리고 탈삼진 기록 그리고 다승은 조금 이제 밀려서 그렇죠. 이제 중요도 순서가 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달라진 그런 양상입니다. 그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그 만약에 두 분이 응원하는 싸이 영상 후보가 따로 있다면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이 템파베이 셰인 맥클라난 선수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게 일단 좌완 에이스고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선수라는 점. 그래서 사실 그 리그의 흥행을 선도하려면은 젊은 에이스가 있어야 파이어볼 에이스가 있어야 팬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애미의 산데 알칸타라와 더불어서 템파베이 맥클라난 이런 선수들이 좀 치고 올라온다면 흥행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이 저스틴 벌랜더가 네. 네. 지난 해였죠. 2년 전에 이 토미존 서저리가 맞아요. 이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통째로 쉬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 들어와서 지금 뭐 엄청난 이 활약을 이제 보여왔다가 최근에 이제 부상 때문에 일단 지금 조금 이제 주춤해진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16승 3패 평균 자책점 1.84면은 이 정도면은 지금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휴스턴 이 소속팀인 휴스턴이 또 이제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에서 또 지금 이제 전체 선두를 네. 달리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대권에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벌랜더가 회복을 해서 뭔가 이 아메리칸 리그에서 이 사이 영상에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네. 또 하나의 어떤 뭐 좀 드라마를 또 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작품이 하나 나오겠네요. 네, 네. 그런 생각에서 저는 벌랜더를 한번 응원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MVP 경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 초반에는 이 김하성이 동료였던 마차도 선수가 좀 앞서 나갔는데 6월부터는 골드슈미트의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의 골드슈미트의 독주입니다. 네. 근데 이 재밌는 게 마차도 골드슈미트 둘 다 유명한 선수인데 MVP를 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과연 이 무관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드슈미트가 과연 탈 수 있을지 그리고 다저스의 무키 배츠도 최근 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과연 이제 골드슈미트와 무키 배츠 정도의 이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메리칸 리그 MVP 경쟁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양키스의 에런 저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앞서고 있죠. 현재 그렇죠. 홈런과 타점, 득점 부문에서 모두 지금 선두에 올라 있고요. 네. 뭐 그 뒤를 지금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이 호세 아브레유도 지금 후보에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오타니도 작년 역시, 이제 만장일치에 이제 MVP를 받았던 맞습니다. 오타니도 지금 28홈런 77타점에 또 투수에서도 지금 11승에 그렇죠. 평균 자책점 2.67. 개인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 팀이- 현재 팀이 LA 엔젤스가 좀 이 성적이 좀 낮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탔다는 점도 약간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그 MVP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점수를 주나요? 가장 타격을 좀 우선시합니다. 아무리 수비가 좋아도 수비만으로 MVP를 탄 선수는 없는데 오타니는 좀 변수가 10승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네. MVP에 있어서 싸이 영상이 아니라 이 부분이 약간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자, 각 지구별 순위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위 여전히 양키스입니다. 아무래도 에런 저지의 활약 덕분이겠죠? 네, 현재 양키스가 78승 50패 승률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 좀 낮아지긴 했는데 그러게요. 그래도 지금 승률 6할 9리를 기록을 하면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고요. 이어서 템파베이가 승률 5할 오픈 1리, 양키스와 지금 7게임 반 차로 2위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지금 토론토도 지금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3위에 있고 볼티모어 그리고 보스턴 순으로 현재 동부지구 이제 순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동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소속팀들이 두 팀이나 있어서 분명히 좀 관심이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템파베이와 토론토의 성적이 관심이 가실 텐데 네. 양키스가 워낙 강해서 지구 1위로 가긴 힘들고 네. 와일드카드로 가야 되는데 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가 워낙 그 죽음의 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템파베이랑 토론토 모두 지금 와일드카드 순위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위와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면은 가을 야구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다른 지구들도 볼까요? 서부 지구의 휴스턴의 승률이 꽤 높아요. 네, 그렇죠, 현재 휴스턴이 지금 6할 4푼 6리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현재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지금 승률이 가장 높은 팀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뒤를 지금 시애틀, 텍사스, LA 엔젤스, 오클랜드인데 지금 이 휴스턴과 다른 팀들과의 이 게임 차가 워낙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0게임 차 이상으로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휴스턴이 지금 추세만 잘 이어간다면 가을 야구는 무난해 보입니다.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도 우승 후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단한 팀인 게 예. 드래프트 징계로 팜을 막아놨더니 유망주 탑백에도 없었던 선수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잘하고 중남미에 저렴하게 계약한 선수들이 갑자기 또 대박이 나고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전에 했던 방법이 또 볼티모어에서 지금 좋은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사인 훔치기 이슈가 있었던 점에서는 아쉽긴 하지만 야구를 잘하는 비법을 알고 있는 팀인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약간 명가 같은 느낌이 나는데. 어느 순간 예. 그렇게 됐어요. 자,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도 볼까요? 네, 클리브랜드가 이제 앞서가고 있고 미네소타가 2경기 차이로 2위. 그리고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5경기 차로 3위. 캔자스시티와 디트로이트 순위인데 다른 리그에 비해서 여기는 조금 치열한 순위 싸움을 보여요. 그렇네요. 여기는 좀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셔널 리그로 가보겠습니다. 다저스가 압권이네요. 거의 7할이네요. 승률이 지금. 네, 승률이 이제 6할 9푼 8리고요. 네. 지금 2위에 있는 샌디에이고와의 게임 차가 아주 대단합니다. 19게임 반 차예요. 네. 네, 다저스가 여기에서는 지금 거의 지금 뭐 우승, 그러니까 이제 지구 우승이 거의 네. 확정적이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지금 샌프란시스코, 애리조나, 콜로라도 순으로 3, 4, 5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LA 다저스가 우승을 못하면 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뭐 커다란 뉴스가 되는 기록이죠, 거죠. 예, 이거는. 기록을 세우는 네. 거죠. 쉽게 말해서 19연패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참 이 팀이. 김하성 선수 활약이 좋은데 샌디에고가 하필이면 여기 있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해요. 그러니까 샌디에고의 성적도 지금 승률 5할 4푼 3리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죠. 다저스가 워낙 강하고 또 다른 지구의 팀들도 나쁘지 않아서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도 턱걸이로 3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 4위 미러키와도 한 게임 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동부지구 김재한 기자의 지구죠. 네, 여기 가보시죠. 네, 현재 뉴욕 매치가 이제 82승 47패를 기록을 하면서 승률 6할 3푼 6리를 기록하고 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애틀랜타가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현재 승률 6할 1푼 2리를 기록하면서 3게임 차 2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워싱턴 순으로 현재 지금 순위가 3, 4, 5위가 돼 있습니다. 확실히 애틀란타가 아직까지 위협적이네요. 그렇게 썩 안정적인 순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템파베이나 이제 샌디에이고, 그러니까 지금 양키스나 다저스가 있는 그 이제 각 지구의 그 2위 팀들보다는 지금 애틀랜타가 워낙에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와일드카드 순위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6할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매치가 10경기만 놓고 보면 지금 6승 4패인데 아하. 애틀랜타가 지금 7승 3패예요.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더 지금 좋은 성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네. 좀 이 매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고요. 네. 공교롭게 지금 다저스와 매치, 그러니까 지금 서부와 동부 지구의 각 지금 선두로 달리고 있는 이 두 팀이 내일부터 3연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매치가 이제 흐름을 못 잡는다면은 그렇죠. 지금 이 내셔널리그 동부지구도 앞으로 이 순위 싸움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될지 이어질지 네.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지구 살펴주시죠. 세인트루이스가 앞서 나가고 있고 미러키, 시카고 컵스, 신시내티, 피츠버그 순서인데 미러키 같은 경우도 이제 샌디에이고와 와일드카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리그가 한 3분의 2 정도 거의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이제 남은 경기 일정들에 따라서 누가 가을 야구를 할 것인가, 포스트시즌에 그렇죠. 어떤 팀이 진출할 것인가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재한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한 주간 스포츠 이슈들을 모아서 찾아오겠습니다.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